안녕하세요. 궁금한 이야기를 풀어보는 궁스토리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말이 있죠. 남자는 너무 믿지 마라. 남자는 다 바람둥이다. 여자보단 남자가 바람필 확률이 높다. 이거 진짜 사실일까요? 제가 보기엔 바람 안 피는 남자도 많고 바람 피는 여자도 많은 것 같은데 왜 이런 말이 나왔으며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의 통념으로 자리 잡고 있을까요? 사랑도 바람도 인간의 본능이죠. 2000년 미국 코넬대 인간행동연구소의 신디아 하장 교수팀은 사랑이 우리 몸속 화학물질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하장 교수팀에 따르면 사랑을 시작할 때 특정 호르몬과 신경 전달 물질이 사랑의 감정을 전달하고 퍼뜨리며 평소와 다른 상태로 만들고 2년이 지나면 우리 몸이 이 물질에 대한 항체를 만들어내면서 종말을 맞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할 때 우리 몸 안에서는 어떤 화학물질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우선 사랑이 시작될 때 나오는 도파민입니다. 누군가에게 첫눈에 반하는 순간 우리 몸에 도파민이 생성되는데요.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좋아하는 것을 보거나 원하는 것을 성취했을 때도 활성화되며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났을 때, 사랑에 빠졌을 때 우리 뇌는 도파민이 퍼져 쾌감을 느끼게 하고 이런 쾌감은 흥분 상태를 지속시키면서 활력이 넘치게 만듭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들이 갑자기 얼굴에 생기가 돌고 일상에 적극적으로 변하는 것은 이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쾌락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조절이 잘못되면 정신적 중독에 빠질 수도 있다는데요.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에서 벗어나 쾌락을 주는 마약이나 흡연, 도박에 빠질 수도 있는 위험한 호르몬이네요. 또한 도파민의 지나친 활성은 조현병과 관계가 있고 너무 적을 경우 파킨슨병을 발병한다고 합니다. 다음, 천연각성제라 불리는 페닐에티아민. 상대만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져 그와 관련된 모든 것이 너그러워지고 평범한 사람도 세상에서 가장 멋있어 보여 콩깍지가 씌었다고 표현하죠. 이 콩깍지가 페닐에티아민 때문인 거죠. 이 호르몬은 일반적으로 3년을 넘기지 못한다고 하네요. 흔히들 얘기하는 사랑의 콩깍지가 벗겨지는 거죠. 이 시기가 지나고 옥시토신이 발산되는데요. 안정적이고 찐한 사랑이 될지, 그 상태로 사랑이 끝났다는 착각에 빠져 이별을 맞이할지는 자신의 선택이 되는 거죠. 안타깝게도 남성이 여성보다 페닐에티아민의 반감기가 더 빠르다고 하네요. 다음은 사랑의 호르몬이라 불리는 옥시토신인데요. 성생활이나 대인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진 호르몬입니다. 옥시토신은 부드러운 근육을 자극하고 신경을 예민하게 해서 남녀의 스킨십에 영향을 주는데요. 포옹, 피부 접촉 등 스킨십을 통해서도 분비가 늘어나는 옥시토신은 친밀감에 영향을 줘 서로 간의 결속력을 더욱 강화시킵니다. 인류가 사랑을 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필수적인 호르몬이겠죠. 다음, 남성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 남성형 애정 호르몬 바소프레신. 바소프레신은 남성들이 여러 여성을 만나려는 마음과 혼자 있고 싶은 마음을 피하도록 돕는 호르몬인데요. 이 호르몬이 분비되면 남성들은 자기 영역을 지키고자 하는 의식이 높아져 내 여자는 내가 지킨다, 남성적 애정 표현이 강해진다고 합니다. 다른 이성에게 한눈을 팔지 않으며 자기 영역권 안에 있는 사람을 지키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죠. 바소프레신은 배우자에게 헌신하고 자식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데 충실하게 만드는 호르몬입니다. 왠지 평생 한 마리의 암컷만을 사랑하고 포유류 중 유일하게 목숨까지 바치는 늑대 생각이 나네요. 늑대는 바소프레신이 가득한가 봅니다. 실제로 바소프레신이 줄어들면 이혼율이 높아진다는 통계도 있다고 해요. 다음으로 평온하고 안정감을 주는 세로토닌입니다. 연애를 한창 하게 되면 행복한 감정에 푹 빠지게 되는데 이것은 세로토닌 덕분인데요. 사랑과 행복의 감정을 안겨주며 기분을 좋게 하고 심신이 안정되고 평화로울 때 많이 분비되는 호르몬입니다. 이 중 남자의 바람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호르몬 눈치채셨나요? 바로 바소프레신과 옥시토신인데요. 동물 가운데 희귀하게도 평생 순정을 지키며 유전적 일부 일처제를 고수하는 종이 있는데요. 바로 초원들쥐. 초원들쥐의 수컷들은 첫 짝짓기 상대와 평생 짝짓기를 할 뿐 아니라 일단 짝을 만난 이후에는 다른 암컷이 접근할 경우 공격까지 하는 특이한 행동을 보인다고 해요. 이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 원인은 옥시토신과 바소프레신이란 호르몬 때문이라고 합니다. 옥시토신 호르몬 반응을 막는 물질을 암컷 초원들쥐에게 투여하자 일부 일처제 성향을 대부분 잃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 연구에서는 암수의 교미가 뇌에서 옥시토신과 바소프레신 수용체를 활성화시켜 암수의 유대관계를 확보하게 한다고 밝혀졌다고 합니다. 반면 바람기 많은 목초지들쥐에게 바소프레신 수용체량을 늘리는 처치를 하고 나면 정조관념과는 거리가 멀어서 천방지축 날뛰며 성적으로 문란한 성향을 보이던 들쥐가 갑자기 정절을 지키며 배우자에게 충실하고 새끼에게 자상한 수컷으로 돌변한다는 것인데요.
이처럼 상대적으로 일부 일처제 호르몬인 바소프레신이나 공감과 애착의 호르몬인 옥시토신의 분비가 상대적으로 낮거나 수용량이 떨어지는 경우에 배우자나 자식에 대한 헌신이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합니다. 반면 분비가 더 높거나 수용량이 더 많은 사람의 경우에 장기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는 확률이 훨씬 더 높다고 합니다. 결국 생물학적으로 보면 유전적인 요인이 크다고 볼 수 있겠죠? 바람둥이 DNA가 진짜 존재하는 거였네요.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 이 바소프레신은 카페인, 알코올에 의해 분비가 억제되고 성관계 시 분비가 촉진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자의 바람기에 영향을 끼치는 호르몬은 뭐가 있을까요? 봄은 여자의 계절이라고 했듯이 여성이 남성보다 호르몬 분비에 예민하게 반응한다고 하는데요. 따뜻한 봄바람이 목덜미를 스치면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아지고 의욕이 생기는 이유는 세라토닌이란 호르몬의 영향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여성이 남성보다 감성 측면이 발달했기 때문에 세라토닌의 변화에 더욱 예민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세라토닌의 분비량은 가을과 겨울에 적었다 봄과 여름에 많아진다네요. 그래서 봄에 사랑을 고백하면 성공 확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죠. 여성은 배란기가 되면 저도 모르게 이성을 유혹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평소보다 상냥해지고 부드러워지는데 봄이 되면 배란이 잘 되고 흥분도 더 잘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스테로이드 호르몬의 하나로 모든 척추동물에서 생합성되며 특히 여성에게 매우 중요한 에스트로겐이 바람기에 영향을 준다고 하는데요. 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 수치가 높은 여성은 바람기가 다분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미국 텍사스 주립대 심리학과 박사과정 크리스티나 듀란티는 에스트로겐의 수치가 성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17세에서 30세의 학부 여학생 52명을 대상으로 배란 주기에 맞춰 2번 에스트로겐 호르몬 수치를 측정했습니다. 결과 에스트로겐 수치가 높은 여성은 자신의 신체 매력 점수를 높게 매기는 경향이 있었고 이러한 여성은 새로 나타난 남성을 유혹하며 섹스에까지 이르는 성향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듀란티 연구원은 성호르몬 수치가 높아 생식력이 강한 여성은 그간 만나온 남성들과의 관계에서 쉽게 만족하지 못하고 더 깊고 강한 자극을 위해 새로운 파트너를 찾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남녀 바람 통계조사 결과인데요. 심리학자 데이비드 부스 교수는 바람에 대해 연구하던 중 나이에 따라 남녀의 외도 확률이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했는데요. 먼저 바람을 피워본 경험은 남성이 월등하게 많았지만 나이에 따른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는데요. 남성의 경우 아내나 여자친구가 있는데도 다른 여자와 섹스해봤다는 응답자가 최소 20%에서 최대 26%로 연령별로 비슷하게 나온 반면 여성의 경우 20대에 7%에 그치던 바람 경험이 점점 상승하다가 40대에 17%로 최고점을 찍고 50대부터는 외도 확률이 현저하게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부스 교수는 남성은 임신에 대한 부담감이 별로 없기 때문에 성욕이 꾸준한 편이지만 여성의 경우 다른 남자와 자고 싶다는 욕구가 생겨도 임신 걱정 때문에 실행에 옮기기 어렵다고 설명했고 대신 부스 교수는 여자 나이 40대가 심리적으로 다른 상대에게 눈을 돌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폐경 시기에 다다르고 임신 가능성이 낮은 40대가 되면 그런 우려가 줄어든다며 결혼한 30대 여성은 대부분 임신이나 육아에 정신이 없지만 40, 50대가 되면 아이들도 웬만큼 성장해서 엄마의 관리가 덜 필요한 상황에 놓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연구 결과를 보면 여자가 임신의 부담감이 아니었다면 남자랑 똑같은 통계가 나왔을까요? 아니, 더 많은 통계가 나왔을지도 모르죠. 남자는 애를 낳지 않기 때문에 바람을 많이 피우는 것일까요? 앞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바소프레신과 옥시토신이 충분하지 않은 남자와 2년 이상 연애를 하셨다면 그의 바람기를 조심하고 여성 호르몬이 발달한 40대 배우자 또는 연인이 있다면 특히 봄을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어차피 처음부터 제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호르몬의 영향,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는 100% 본능에 지배당하는 짐승 아니고 윤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이 가능한 사람이잖아요. 남자, 여자를 떠나서 비윤리적이고 인간보단 본능에 충실한 동물에 가까운 사람은 바람을 피우는 게 아닌가 싶네요. 믿었던 상대에게 특히 사랑하는 사람에게 받는 배신과 상처는 씻을 수 없는 고통과 상처입니다. 평생 트라우마로 남겨질 수도 있고요. 그렇게 상처를 준 사람은 반드시 돌려받게 되어 있다고 하죠. 옆집 여자 또는 남자는 매력적이다. 내 아내 또는 남편도 누군가에게는 옆집 여자, 남자이다 라는 말이 있죠. 다른 멋있는 예쁜 여자를 찾기보단 내 사람의 예쁜 점, 멋있는 점을 찾아보세요. 이상 궁금한 이야기 공스토리였습니다. 부족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궁금한 이야기 들고 오겠습니다.